자, 이번은 8번 무리수와 실수예요. 이 부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했던 수의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한번 가보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수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수들을 우리가 자연수라고 불렀고,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이런 수를 뭐라고 해? 양의 정수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양의 정수라고 하더니 0이랑 음의 정수를 추가하더니 이 세 종류를 합쳐서 우리가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래. 자, 이렇게 해서 정수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정수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을 합쳐서 유리수라고 또 얘기를 했어. 여기까지가 중학교 2학년까지의 수의 체계예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유리수가 어떤 수냐면 유리수는 바로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를 보고 유리수라고 했죠. 분수꼴. 즉 분수가 아니라 분수꼴로 만들 수 있으면 유리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 2, 3과 같이 자연수들은 분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수꼴로 만들 수 있지. 어떻게?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마찬가지로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3과 같은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분모가 얼마 되는? 분모가 1이 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정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수도 유리수인 거야. 왜? 분수꼴로는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약분을 했을 때 기약분수로 바꿨을 때 분모가 1이 안 되는 모든 일반 분수는 어디에 속한다? 바로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속하고 거기에는 일반 분수들이 모두 속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있는 분수들은 뭐 할 수 있다? 소수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분수들, 일반 분수들을 소수로 바꿨을 때 소수가 될 수 있는 분수가 무엇인지 보니까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들이 뭐로?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소수였다라는 게 여기를 건드렸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 밑에다가 잠깐 소수의 체계를 적어볼게. 소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소수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눴었어요. 그러더니 이 무한소수가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나눠졌어.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유한소수는 예를 들어 뭐 0.23과 같이 분수로 100분의 23이죠. 분수로 바꿀 수 있는 이 소수 끝이 있는 소수를 유한소수라고 했고 순환소수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0.12, 12, 12 이렇게 가는 애들을 보고 0.12 짬점 찍어서 이렇게 순환소수라 했죠. 잘렸으니까 밑에다 적어줄게. 0.12 점점 이렇게 적었던 게 우리가 순환소수였어. 그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누가 되냐면 바로 오늘 배울 유리수 밑에 적어줄 무리수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자,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는데 이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무리수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볼게요. 무리수는 방금 말했듯이 어떤 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야. 무한소수 중에 규칙이 없이 나열되는 무한소수를 보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데 여기에 있는 무리수는 유리수와 반대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유리수가 분수꼴로 만들 수 있다면 무리수는 분수꼴로 만들 수 없는 수를 보고 무리수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다?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할 때 썼던 파이겠죠. 이 파이라는 수는 3.1414 뭐 쪼쪼쪼쪼 이렇게 가고
끝없이 규칙이 없어요. 뭐 선생님 잘 몰라요. 여기 위에는 잘 모르고 그냥 규칙이 없이 3.14까지만 쓰고 그 다음은 이제 규칙 없이 간다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누가 있냐면 바로 루트를 사용하는 제곱근들이 사실은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였어. 루트 몇이 있죠? 2나 루트 17과 같은 이런 수들, 근호를 사용하는 수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수가 있어요. 바로 루트 안에 누가 들어왔을 때? 제곱수가 들어왔을 때는 몇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자연수로 바꿀 수 있지. 제곱수가 들어온 이런 근호 사용하는 수들은 무리수라고 보지 않아요. 왜죠? 자연수로 바꾸면 어디 속하지? 여기 양의 정수에 속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곱근을 사용한다고 무리수는 아니야. 이런 2나 17과 같이 제곱수가 아닌 수가 들어왔을 때는 무리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곱수가 들어오면 유리수인 정수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얘는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실수야.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보고 실수라 그래요. 자, 그럼 이 밑에 적어주는 건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잠깐만 참고만 해. 바로 실수의 반대는 허수예요. 허수라는 걸 합쳐서 뭐 복소수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에 배울 거고, 허수는 뭐냐? 실수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면 허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되겠죠? 유리수와 반대인 무리수처럼 실수의 반대는 허수인 거야. 그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대소 비교가 되냐 안 되냐야. 자, 우리가 3이 크냐 2가 크냐 했을 때 누구라도 3이 크다 하죠. 근데 왜 3이 큰 거죠? 바로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2보다 3이 어디 쪽?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3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허수들은 수직선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허수들은 뭐가 불가능하다? 누가 크고 작다라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뭐 이 정도는 내년에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 오늘 할 거는 바로 실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실수는 뭐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했던 이런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무리수들을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었을 때 가운데를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가고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나갔죠.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표현한 거냐? 선생님이 정수까지 지금 나타낸 거야. 물론 더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바운더리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정수 말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분수들과 유한소수, 순환소수들을 적어보면 어디에 포함되냐면 뭐 예를 들어 여기 사이에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들어가겠죠. 또는 이쪽에 2.3이라는 이런 소수도 들어갈 거야. 뭐 이쪽에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점이구나. 얘 지워볼게요. 마이너스 0.5라는 소수도 여기 들어가겠죠. 자,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유리수, 정수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소수 분수들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 소수 분수들이 아주 촘촘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2.3도 할 수 있지만 2.31이라고 만들 수 있고 2.311이라고 만들 수 있고 계속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이 유리수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이 촘촘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어디까지 지금 촘촘하게 냈냐면 누구까지? 유리수까지 이번엔 촘촘하게 냈어. 하지만 유리수까지만 표현하더라도 수직선이 꽉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유리수가 여기를 잘게 들어가서 촘촘히 채워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빈 공간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나온 빈 공간들은 누가 채워준다? 바로 이 무리수들이 채워준다는 거야.
그 무리수들도 한없이 많은 무리수들이 이렇게 채워질 거예요.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전부 1대1 대응하면서 이렇게 딱딱 했을 때 드디어 비로소 이 수직선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 그러고 유리수, 무리수도 실수인 이 수직선을 전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했었어. 그럼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냥 특정한 두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아무렇게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잡아볼게. 그럼 이 빨간 선 사이에서 무수히 많이 있는 수는 첫 번째 자연수, 두 번째 정수, 세 번째 유리수, 네 번째 무리수, 다섯 번째 실수. 자, 이 5가지의 수들 중에 이 어떤 특정 구간에서 무수히 많이 있는 수는 일단 자연수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지 않아. 정수 0과 1 두 개밖에 없죠. 그 정수도 아니야. 하지만 유리수부터는 촘촘하게 계속 채워질 수 있고 무리수도 촘촘하게 계속 채워질 수 있죠. 이유가 뭐야? 무리수도 루트 1.11 루트 1.111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실수도 마찬가지 무수히 많이 채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두 수 사이에 무수히 많이 있는 수는 유리수, 무리수, 실수가 된다라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표시를 했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필수예제가 아니죠. 21페이지 10번 수직선과 실수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 10번, 선생님이 8번이랑 10번을 연결한 이유가 뭐냐면 수직선과 실수. 방금 실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라고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2분의 3이라는 이런 분수는 대분수 1과 2분의 1로 바꿔서 수직선에서 0과 1과 2가 있을 때 바로 여기 1과 2분의 1은 한 칸 간 다음에 2분의 1 더간 한 칸 간 다음에 2분의 1을 더간 여기에 대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문제는 바로 무리수 루트 2라는 거는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루트 2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단원에서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연습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을 설명을 해볼게. 자, 지금 현재 나는 1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3칸을 이동하게 되면 도착하는 지점은 얼마일까? 바로 4겠죠? 그럼 이 4를 어떻게 구한 걸까요? 바로 1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4에 도착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 2, 3, 4 2, 3, 4 한 칸, 두 칸, 세 칸 정확히 4가 맞죠. 그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시작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칸을 이동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도 한번 가볼게. 이번에는 2에서 이쪽 방향으로 3칸을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 도착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여긴데 바로 2에서 왼쪽 방향으로 3칸만큼 움직였으니까 2 빼기 3이 돼서 마이너스 1에 도착할 거예요. 확인해 보자. 1, 0, 마이너스 1. 맞지?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을 움직이게 되면 마이너스 1에 도착하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별이라는 위치에 있어. 근데 이 오른쪽 방향으로 세모칸만큼 움직이게 된 이 지점의 좌표는 별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세모칸 움직였기 때문에 별 더하기 세모라는 좌표가 될 거고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뭐 네모칸 만큼 움직이게 된다면 이쪽의 좌표는 별에서 왼쪽 방향으로 네모칸 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그 좌표는 별 빼기 네모라는 좌표가 될 거예요. 자, 요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스킬이 될 거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뭐다? 바로 작년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줘야 돼요. 자,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에 쓸 수 있었던 공식이었고, 자, 밑변 길이를 A, 높이를 B, 빗변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다? C제곱이다 라는 공식이었죠. 그럼 작년에 했던 스킬은 뭐냐면, 작년에 했던 스킬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일 때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여기가 직각일 때. 그럼 x제곱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은 9 더하기 16이 돼서 25가 되죠. x를 제곱하게 되면 25가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는 작년에 냈던 문제인 거고, 여기 길이를 좀 바꿔볼게요. 길이를 바꿔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일 때 이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자, 똑같이 가볼게. x제곱은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4 더하기 4에서 x제곱이 8이 되죠.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x값을 구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단원을 배웠기 때문에 제곱해서 8이 되는 수? 아, 8의 제곱근. 그래서 x는 루트 8과 마이너스 루트 8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x는 길이죠, 현재. 길이는 음수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가 얼마의 길이? 루트 8이라는 길이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얘를 제곱하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인 8이 나와야 돼. 제곱해서 8 되는 수 8의 제곱근. 우리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들을 루트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스킬과 피타고라스 스킬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무리수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봅시다.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 이렇게 있어요. 1, 2, 3. 그러면 여기는 0이겠죠? 여기서 삼각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지금 현재 한 칸이니까 1이죠? 그럼 이 길이도 1이라고 놔볼게.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까를 보고서 얘를 피타고라스를 쓸게요. 여기도 1, 1이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x제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인 2가 되죠. 제곱해서 2가 됐어? 그럼 이 x의 값은 얼마? 2의 제곱근. 2의 제곱근은 얼마죠? 루트 2죠. 바로 이 길이가 루트 2인 거야. 자, 그러면 이 막대기 보이나요? 이 파란 막대기? 이 파란 막대기를 지금부터 이렇게 눕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눕힐 거야. 그럼 얘가 눕혀지면서 이런 포물선을 가지면서 눕혀지겠죠? 그럼 이 파란 막대기가 이렇게 눕혀졌다고 보자. 다시 말해서 이 막대기의 길이가 루트 2였는데 그대로 눕혀졌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죠. 그럼 봐봐. 시작점인 1이라는 위치에서 오른쪽의 방향으로 몇만큼 이동했죠? 루트 2만큼 이동했죠. 그럼 이 좌표의 값은 얼마일까요?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다.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다.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뭐야? 별에서 오른쪽으로 세모만큼 이동했을 때는 별 더하기 세모라는 좌표라고 하게 됐기 때문에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으니까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 막대기를 이렇게 회전시켜 볼게요. 그럼 이 막대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이렇게 올 텐데, 그럼 이 막대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눕혀졌기 때문에 이 길이 또한 루트 2일 거야. 근데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1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1에서 왼쪽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이동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좌표들이 바로 무리수가 나타내는 좌표들이라고 해서 바로 무리수를 수직선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삼각형으로 빗변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그 막대기를 이쪽으로 눕히거나 반대쪽으로 눕혀서 알 수 있는 거고, 시작점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풀어보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길이를 다르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여기서 뭐 한 0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번엔 0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1이라는 막대기가 있겠고, 여기서 올려서 길이가 3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 길이는 3이야. 여기는 1이죠.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x제곱은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x제곱은 1 더하기 9에서 10 되겠죠. 제곱에서 10 되는 수야 10의 제곱근. 그럼 x는 10의 제곱근인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10이라는 막대기가 되겠죠. 그럼 이 루트 10이라는 막대기를 그대로 내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내려봅시다. 그럼 이 막대기와 똑같아지겠죠, 길이가. 지금 막대기를 그대로 이 세웠던 막대기를 눕혔기 때문에 이 길이가 루트 10이 될 거예요. 근데 현재 어디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10까지 이동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0 더하기 루트 10이고 0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점 좌표가 얼마가 되더라? 루트 10이 되더라. 반대로 막대기를 이렇게 올려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점 좌표는 이 막대기가 그대로 이쪽으로 눕혔기 때문에 이 길 또한 루트 10일 거야. 근데 0에서 왼쪽으로 갔죠? 그럼 원래는 0 빼기 루트 10을 써야 되는데 0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점 좌표가 얼마가 된다? 빼기 루트 10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하고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은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예요. 실수의 대소관계 11번. 자, 실수의 대소관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실수의 대소관계를 해볼게. 자, 제곱근의 대소관계에서는 루트 2가 크냐, 루트 3이 크냐, 3이 크다. 뭐 2가 크냐, 루트 3이 크냐 했을 때는 제곱해서 4, 제곱해서 3 되니까 제곱해서 4 되는 얘가 크더라.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더 작은 애가 크더라. 뭐 이런 내용을 배웠었다면 이번에는 실수라고 했는데 왜 실수라고 했냐면 이런 걸 배울 거거든. 루트 2 더하기 3과 루트 2 더하기 2가 있으면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그러면 무리수와 유리수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실수라고 본 거야. 여기서는 그냥 무리수 따로 유리수 따로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동시에 같이 있을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더해져 있는 애를 보세요. 이 수에도 루트 2가 더해져 있고 이 수에도 루트 2가 더해져 있으니까 둘 다 루트 2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3이 더해져 있고 얘는 2가 더해져 있으니까 더 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더해져 있는 애들은 둘 다 없애고 보자는 게 포인트죠. 그럼 2 더하기 루트 3과 2 더하기 루트 5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공통으로 더해져 있는 게 2니까 2를 둘 다 떼고 봤을 때 루트 3보다 루트 5가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는 서로 없애서 보자는 게 포인트고, 뭐 하나 더 볼까요? 루트 5-3과 루트 7-3이 있으면 빼기 3, 빼기 3이 둘 다 있죠? 그럼 둘 다 빼기 3을 없애고 보면 루트 5와 루트 7만 보면 되니까 더 크게 되겠죠.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5와 3 마이너스 루트 7을 보자. 그럼 동시에 있는 거는 3이니까 3을 떼고 보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7인데 마이너스를 없앤 상태에서 보게 되면 얘가 더 크죠.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작은 쪽이 크니까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런 버전이 있다면 다른 버전은 또 뭐가 있냐면 공통으로 있는 게 없는 버전이 있어요. 루트 3 더하기 1과 바로 3이야. 이 둘을 비교해 달래.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알 수 있죠. 4하고 3이 있으면 4가 크죠. 근데 4에다가 1을 빼고 3에다가도 1을 빼서
얘가 3되고 2가 돼도 부등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다시 무슨 말이야?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은 안 변해요. 그럼 이걸 왜 이용하냐면 여기서 무리수와 유리수가 같이 있으니까 루트 3 더하기 1에도 3에도 빼기 1을 해서 얘를 없애버리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3만 남고 얘는 2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비교하는 게 여기서 이미 했었던 거기 때문에 2가 더 크다라는 걸 제곱하면 알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 양변에 빼기 1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같은 수를 빼도 부등 방향은 안 변하니까 누가 컸더라? 원래 3이 더 컸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더해져 있으면 유리수를 양변에 빼버려서 여기를 무리수만 남게끔 해줘서 비교해 주자는 게 포인트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2-루트 5와 1을 한번 비교해 볼게. 그러면 2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번엔. 그럼 2-루트 5와도 1할 때도 빼기 2를 한번 해주자. 빼기 2를. 그럼 얘는 없어져서 빼기 루트 5만 남을 거고 얘는 계산하게 되면 빼기 1이 되겠죠. 자,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를 떼고 비교하면 루트 5가 더 커. 제곱하면 5가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반대로 마이너스 1이 크겠죠? 그래서 양변에 빼기 2만 했으니까 부등 방향은 원래 그대로 유지되겠지. 다시 말해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있을 때는 유리수를 양변에 빼줘서 이 상태에서 비교를 해준 부등호를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자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끊어갈게.